미사일 기술의 몇 가지 치명적 결함을 드러내고 전략적으로 위협이 아직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약점을 그냥 폭로해버린 셈이죠. 10년 동안 잘 개발한 줄 알았는데 선거 보니까 기대 이하다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저건 너무 급하게 상대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면서 시간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우리 쪽에서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미국, 일본이 이번엔 공조를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가지고 대북 제재한 데까지 한국, 미국, 일본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2006년 미사일 발사, 2006년 핵실험 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한국 정부는 뭔가 좀 다른 소리 하면서 노무현 있을 때니까 뭐 별 걱정 없다느니 우리는 강경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삐끄덕삐끄덕 했는데 한국, 미국, 일본이 한국을 고리로 해가지고 대북 정책을 상당히 잘 조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바마 행정부 및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을 초래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더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가 바로 행동으로 연결되느냐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한국 내 여론이 악화돼가지고 친북 세력의 입지가 좁혀질 것이다. 친북 세력의 입지가 좁혀진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텔레비전이나 이 정부가 좌파 편이니까 입지가 좁혀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정부 그리고 상당수의 언론이 북한 편은 최소한 들 수 없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세력의 또 친북 세력의 입지가 좁혀질 것이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내일 이 애국단체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내일 오후 3시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 앞에서 핵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김대중 규탄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주최는 국민행동본부 애국기동단과 또 뭐죠? 조용하시고 보이던데 또 다른 단체들이 범보수단체들이 해가지고 내일 오후 3시 김대중 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뭐냐, 이게 상당히 큰 건데 미사일 발사에 낭비성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경제에 도움을 준다. 미사일 발사에 얼마가 들었느냐 하는 것은 뭐 계산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어제 핵 미사일 개발에 한 30억 달러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내놨는데 그건 아마 좀 작게 잡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대포동 하나 쏘는데 10억 달러 정도 들었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다면 1년에 3억 달러 쓰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3년분의 이 식량 수입 대금을 그냥 한 방에 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장거리 미사일이 당장 미국에 위협을 주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위협을 주려면은 우선 미사일이 겨냥하는데 정확하게 떨어져야죠. 근데 로스앤젤레스 도심부에 딱 타겟을 맞추면 바로 거기에 떨어져야지. 그 근방에 바다에 떨어지면은 말짱 헛가 아닙니까? 또 이 핵탄두를 소형화해야 됩니다. 적어도 500kg 정도까지 줄여야 돼요. 북한은 그런 기술이 없어요. 지금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했다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건 믿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과학에는 비약이 없어요. 소형화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10분 해야 됩니다. 10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고치고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핵폭탄 형태로 가지고 있다면 무게가 한 2톤은 넘을 겁니다. 그게 500kg까지 줄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핵실험 한 번 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실패한 핵실험입니다. 소형화는 불가능해요. 이 소형화 하려면 또 몇십 년 걸릴지도 모르고 또 10년 걸릴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미사일 가지고
미국을 겁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써가지고 경제에 들어가야 될 돈을 이 미사일에 들어갔느냐. 이게 북한 김정일로서는 사실은 자기 체제 지금 수호가 급하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만은 이 장기적으로는 결국 경제가 망가지면은 군대 정치가 다 같이 망가지게 돼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지만은 이게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한국에서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강경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는 여론을 지금 만들어놨다. 이제 우리도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 협약 때문에, 특히 미국과 협약 때문에 이 사정거리가 긴 것은 우리가 개발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마 이쪽으로 군대가 많이 군비 증강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북한이 점점 요새 중국에 예속되는 이 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이 안 들어가죠. 일본에서는 완전히 끊겨버렸지. 국제사회에서 안 들어가지 하니까 자연히 중국한테 손을 내밀고 중국의 식량과 기름을 대주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냥 안 죽지 않고 연명할 정도로만 대줍니다. 풍성하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국에 급속도로 예속되고 이 상황에서 지금 제일 즐기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김정일의 코를 빼가지고 애완견처럼 끌고 다니는 그런 신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얻은 것과 이런 것인데 이렇게 딱 비교를 하면 이런 것이 많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김정일이가 이런 미사일을 수시로 쏘는 게 좋아요. 수시로 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체제 붕괴가 가속화 됩니다. 소련이 무너진 것이 바로 미국과 군비 경쟁을 하다가 무너져 버렸죠. 미국과. 지금 김정일은 군비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하고 지금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한하고 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계속 또 해도 무슨 이유가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장거리 미사일은 북한으로서는 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한 이런 효과는 있죠.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정원군을 보내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한테 경고를 하는 그런 전략적 수단은 됩니다만 그 정도까지 가려면은 이런 미사일 가지고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낭비성 투자예요. 낭비성 투자. 뭐 이런 결론이 나와서 그래서 이 얻은 것과 이런 것을 합산하면은 대내용 선전에는 유효하였으나 대외적 위협력은 실증하지 못하였다. 한국 정부가 이번 도발을 역이용하여 남한의 이 골칫덩어리인 친북 좌익들을 약화시키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한미연합사 해체를 중단시키고 개성공단의 잠정적 폐쇄 등 대북 경제 압박을 강화하면은 김정일의 득실 계산이 어긋나게 된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이다. 김정일 정권이 남한을 멸망시키려는 집단 의지를 갖고 있음이 재확인된 만큼 한국도 헌법 정신에 따라 북한 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북한 거주 대한민국 국민을 구출한다는 국가 의지와 목표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요게 저희 간단한 결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귀중한 아주 소중하신 이